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시의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 탄산음료나 햄버거 등 고열량이면서 영양가는 낮은 식품들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금지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탄산음료나 햄버거가 정크푸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이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이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 고열량 저영양식품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이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근데 아이들한테는 맛있는 이런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탄산음료와 컵라면 외에 초콜릿이나 햄버거 등도 판매 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 등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포스터를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과 각 구청장에게 이런 음식의 판매에 대한 단속과 제재 권한을 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조례나 뭐 금지 사항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2009년도에 그 식품의약품 안정처, 그러니까 식약처라고 하죠. 세계 최초로 학교 내 탄산음료나 햄버거 등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요. 그런데 이 사항을 이제 만약에 위반해서 적발했을 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뭐 1,000만 원이니까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데 매점에서 판매되는 거 보면 1,000만 원 많지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제재 조치의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는 이런 줄곧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 올 11월 서울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지난 7월 30일부터 그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학교 앞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이번 조례안에는 빠졌다고 하네요. 네. 적발 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있긴 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로 금지되는 식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아보죠.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번 조례로 금지된 식품, 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던 대로 고열량 저영양식품.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간식용 기후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은 2g 미만인 경우, 그리고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은 2g 미만인 경우,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경우의 식품 등이 해당된다. 이게 어떤 식품이냐? 지난해 8월 식약처 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탄산음료. 어제도 저희 아들이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사줬거든요. 콜라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햄버거, 컵라면 70% 이상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판매됐고요. 그리고 탄산음료 77%, 햄버거 75%, 컵라면은 72%가 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속했습니다. 현재 이제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 혼합음료, 햄버거, 피자 1,573개의 품목이 현재 식약처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맛있는데 건강에는 좋지가 않죠.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거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또 인스턴트 식품은 아예 안 사주는 분들이 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소화 비만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소화비만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해왔어요.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비만이 있는 사람, 예,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외에도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더 많이 먹으면 초과된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서 비만이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제 과다한 음식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른들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과식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좋아하고 특히 저녁 식사를 많이 먹고 식사 속도가 빠를 경우 비만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어린 아이들이냐.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음식물 섭취는 증가하고 신체 활동 감소하게 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또 이제 좀 뚱뚱하다 비만인 아이들은요, 비만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비활동적인 성향, 그러니까 TV를 앉아서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 같이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육체 활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TV를 보는 동안 또 간식을 먹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요인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비만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왜냐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선진국에서 반대를 합니다. 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비만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경향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소화비만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소화비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 비롯한 고용량, 저영양 식품의 제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운동이 있어요. 비만 퇴치 캠페인 Let's Move. 예, 같이 움직이자. 네. 움직이자는 거죠. 예. 그해 3월 미국 전역의 학교 내 정크푸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자, 감자튀김,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의미하는데 이걸 풀이하자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겁니다. 예, 이 정크푸드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소화비만과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레츠무브 캠페인이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8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19개 주의 취약전 어린이 비만율이 1%포인트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번 추석 연휴 어린이들 정말 기름지고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조례 잘 지켜지고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